네, 오늘도 가장 트렌디하게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엠베인골드 최원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오늘 공략한 종목이 또 다음 주를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어떤 수익률 이어가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71%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체코원전 관련된 최종 이 서명 소식이 들려오자 잠시 세론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같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저희 VIP는 160% 수익 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더 간다라고 보는 게 제가 항상 체코원전 이야기할 때 체코원전은 요만큼에 불과하다. 네. 더 큰 시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유럽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코원전 하는 과정에서도 프랑스 EDF에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까? 그거를 다 뚫고서 체코원전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 체코원전은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고 실제로 이제 한손이 진출 안 한다 하더라도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이 지금 체코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빈을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 들어간다 이랬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이 유럽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럽의 르네상스, 그다음에 미국의 르네상스 봤을 때는요. 사실 6, 7만 원 가수에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권에서는 뭐 좀 차익실을 해 보시되 그 이상도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함께 네. 체크해 봤고요. 2차 전지도 함께 점검해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종목이 정말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필요합니다. 이게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길게 보시죠. 네, 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만큼 올랐는데 네, 정말 눈곱만큼 올랐는데 8% 정도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차 전지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과대낙폭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고 그쵸.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K배터리 공약이 아직 구체화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거 있는데 아직 가시화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산업의 그 산업 지원에 대한 또 그런 방안이 나올 텐데 2차 전지에는 어떤 세액 공제라든가 지원 방안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것들 한마디만 나와도 지금 자리에서 올라갈 2차 전지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바닥에 있는 안전한 우량주들 사는 게 오히려 우량주고 무겁지만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저희가 어떤 종목 집중해 봐야 하는지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 시장 내에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오늘 시장 보면은 반도체가 좀 드릉드릉하고 있죠. 네.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어부부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너무나 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부총리급의 AI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그 AI 정책 수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AI 정책 수석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석하면 경제수석, 뭐 정무수석 이런 분들인데 그 대통령 직속에 산업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AI 정책 수석이 생긴다? 이 AI를 직접 챙기겠다는 이야기고요. 부총리급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과기부가 그냥 이제 그 말 그대로 과학통신기술부인데 이 과학통신기술부를 그 업무를 AI 중심으로 개편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AI에 대한 정책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AI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 하는데 AI 쪽에서는 지금 뭐 되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침 어제 통신장비 1등 기업인 브로드컴이 고성능 네트워크 칩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호크 6라는 고성능 네트워크 칩을 출시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요.
거기서 통신이 잘 돼야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출시하면서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빅테크 세계 기업과 이 커스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그런 그 급의 4개의 기업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개의 빅테크 기업과 브로드컴이 지금 이 커스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엔비디아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 나온다고 하니까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맞춤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MCU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로드컴이 만든 네트워크 칩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CU라고 하는 것도 실제 이제 어떤 뭐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걸 말하는 건데 보통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가전제품,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U를 자체 설계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IP를 갖고 설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로열티만 하더라도 매출이 수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제 국내에서 지금 MCU 설계하는 펠리스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온디바이스 AI 거기서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직접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이 낮은 MCU 개발에 있어서 또 가장 앞서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수요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어부어 반도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엊그제 대선 끝나고 나서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정책 종목들이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어제에 이어 상한가에서 또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몇 개의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건데 결국 반도체도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장비부터 뭐 팹리스, 뭐 디자인하우스 또 뭐 소재 기업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쪽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HBM 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엔비디아 GPU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펠리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부분이 좀 없단 말이죠. 근데 결국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핵심은 펠리스라든가 이런 디자이너스 기업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MCU 그 설계에 있어서 국내 1등하는 이 어부어 반도체를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 구간 어부 반도체 오늘 소폭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8% 오르고 있어서 이게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앞전에 한번 올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비싸 보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또 길게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요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초에 이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불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좀 늦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안 열린 거죠. 네. 주가 쭉 빠진 건데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려야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7월부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엔비디아가 지금 신호탄을 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안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부분 다 바닥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또는 뭐 이 디자인하우스를 하거나 그런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종목들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말씀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도 함께 올려주시죠 오늘. 네, 영상 나가는데요. 4시에 무료 방송 있고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